한국 공장? 다 필요 없다. 후진적인 한국 공장은 인도 경제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고, 인도는 차라리 중국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겠다. 여기 미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인도 정부 대변인이 한국 기업들은 쓸모가 없으니 죄다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 전문가가 충격적인 일침을 시작함과 동시에 인도 대변인은 선체로 굳어버리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회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백악관 비서실에서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뜻밖이고 또 충격적이었던 국제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과 인도, 중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말 유례없는 조합으로 회의가 진행되었거든요. 더 흥미로웠던 건 이번 회의 주제는 바로 인도 현지의 삼성 공장에서 일어난 대규모 파업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국가가 모여 한국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나누다니, 그리고 얼핏 보면 이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까지 회의에 참석하게 되다니, 이건 분명 숨겨진 음모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회의는 시작되었고, 경제자문위원회 소속의 미국 경제 전문가의 말을 시작으로 회의는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걸 그저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일어난 가벼운 해프닝쯤으로 여기곤 하던데, 이번 사건에는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인 음모가 숨겨져 있고 전 세계인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건 겉보기에도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사실상 가난한 인도를 구원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기적을 만들어낸 국가고, 이런 푸대접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세운 공장들은 그야말로 인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아직 개발도상국임에도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고, 한국 기업들이 인도로 진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손빨래를 대신해주는 직업,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직업 등 100년 전에나 볼 법한 직업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공장들은 수십만 명의 인도 노동자들을 고용했고, 이로 인해 수백만의 간접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도 못 벌던 인도 사람들은 이제 삼성 공장에서 일하며 월급 40만 원이라는 이전에 비해 40배나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전에는 꿈도 못 꿀 급여를 받은 인도 노동자들은 드디어 소비 활동을 하기 시작했기에 인도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었죠. 또한 한국의 공장 단지를 중심으로 이러한 공장들의 자재나 물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국 공장이 지어진 소도시는 전례 없는 빠른 발전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의 지방 도시는 사실상 인도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버렸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이러한 인도 정부마저 못한 지방 도시 살리기를 한국 기업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공장단지 주변의 인프라를 정비하기 시작했거든요. 현대 공장이 위치해 있는 타밀나두 지역만 봐도 그렇습니다. 현대는 공장이 위치해 있는 타밀나두의 첸나이와 부품 공급업체가 위치한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이 나라에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도로 인프라를 정비해주다니요. 이건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엄두도 못 내는 행동이고, 인도 정부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도로 인프라 정비를 통해 인프라가 전무한 인도의 상황을 개선해 주었고, 덕분에 도시는 공급망이 확장되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더욱 큰 이익을 본 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현대입니다. 고속도로를 통해 더 쾌적한 유통망을 가지게 된 현대는 자재를 빠르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고, 또 약자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갖게 되어 수많은 국제단체들의 후원을 얻고,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많은 매출을 거둘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 현대는 도로 인프라 설치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인건비의 경우 저렴한 인도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었기에 현대 입장에서는 착한 일을 하고도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던 것이죠. 물론 삼성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노이다 공장은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이 지역의 전력망을 개선하여 정전을 50%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거든요. 삼성은 공장과 주변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억 6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결국 삼성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밤에 전기가 없어 촛불을 켜고 지내던 인도 주민들은 드디어 전기를 사용하여 환한 밤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극한의 이익을 취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렇듯 남이 나라의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는 건 미친 짓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은 바보가 아닙니다. 삼성이 전기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노이다 삼성 공장은 계속된 정전으로 인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의 인도에 대한 전기 인프라 공급은 공장을 원활하게 가동함과 동시에 착한 기업 이미지를 얻고 많은 투자와 계약을 유치해서 삼성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전기 인프라 공급에 대한 계약과 많은 투자를 받아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공생하는 법을 아는 천재라는 것이죠. LG 제조 공장이 위치한 푸네 힌제와디 지역은 어떻고요? 원래 보잘것없는 곳이었던 이곳 마을은 LG가 들어오면서부터 IT파크와 전자제품 제조를 위한 경제특구가 설립되었고 LG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들어온 덕분에 이곳 지역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32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인도는 과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나 있었을까요? 물론 인건비는 저렴하지만 인프라 자체가 거의 없는 인도에 들어올 기업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인도는 지금도 1950년에나 볼 법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한국의 등장은 인도를 천지개벽시켜준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지금도 인도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교육기관과 생산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인도인 엔지니어를 육성하고 있거든요. 인도 정부는 학교 보급조차 실패했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인도 정부가 하지 못한 일보다 더욱 위대한 일을 해주고 있고 이는 인도로 하여금 미래가 기대되는 잠재력 있는 국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그런 한국을 배신한 것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는 말을 채 끝마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중국 측의 정부 대변인이 말을 끊더니 뜬금없는 한국 비난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미국이 왜 이번 일에 관여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인도 노동자들의 파업 결정은 분명 합리적이고 이들에겐 분명 파업을 할 권리가 있거든요. 현재 삼성 공장의 한국인 관리자들은 인도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차별을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 체불은 기본이고 때로는 폭력까지 행사하며 그야말로 이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그러나 한국 공장의 가장 최악인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인도의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장에는 에어컨 자체가 없고 전기세 절약의 이유로 선풍기도 못 켜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관리자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편한 근무를 이어나가고 있죠. 인도인들을 위한 기숙사는 또 어떻고요? 한국 공장의 인도인 기숙사는 한 평짜리 허름한 방에 4명을 몰아넣는 닭장 수준의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러한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성냥갑 크기의 방에 노동자들을 몰아넣으면서 자신들은 초호화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야비한 한국인들이 인도를 위해 그렇게나 많은 인도주의적 인프라 투자를 해줬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즉, 당신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고 한국 기업들은 차별을 일삼는 악덕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중국 관계자의 말에 인도 정부 대변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는데요. 아무래도 그는 자국의 국민들이 한국인들에 의해 우롱당하고 있다는 점에 엄청난 분노를 느낀 모양이었고 금방이라도 한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나갈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전문가의 말이 더 빨랐어요. 그는 인도 정부 대변인이 입을 채 열기도 전에 놀라운 주장을 하며 회의실 내에 모두를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거든요. 글쎄요, 제가 보고받은 정보에 의하면 당신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보세요. 당신은 한국을 무작정 비난만 하지 거기에 대한 증거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말로만 하는 비난은 누가 못하나요?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하는 주장에는 모든 증거가 존재합니다. 미국 정보부 측은 제게 인도 현지에서 입수한 충격적인 증거 영상들을 넘겨주었고 저는 이를 바탕으로 한치의 거짓도 없이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 공장에서는 인도 노동자들을 위한 위생적인 무료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추가 비용 없이 출퇴근할 수 있도록 자체 교통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사 소유의 버스는 인도에서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에어컨이 설치된 버스기에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죠. 그러나 인도 노동자들은 이러한 버스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건 중국 측의 거짓된 주장과는 달리
한국 공장은 인도 노동자들에게 수준급의 기숙사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 기숙사는 한국인 관리자들이 사용하는 방과 동일한 숙소이며 인도 노동자들은 멀쩡한 집을 놔두고 자신들의 집보다 훨씬 좋은 기숙사에서 살기까지 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고도 한국이 인도 노동자를 차별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기숙사 시설에서마저 한국의 천재적인 경영 방식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 노동자들은 시간 개념이 없고 약속을 안 지키기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인도인들의 특징을 정확히 간파하고 수준급의 기숙사 시설을 구비해 둠으로써 공장과 바로 인접해 있는 기숙사의 위치상 인도 노동자들이 강제로라도 정시에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남에게 잘 베풀면서도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현지 평균 월급의 10배나 되는 고임금과 넉넉한 유급휴가, 그리고 각종 수당까지 전부 챙겨가고 있는데요. 인도 전역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한국 기업밖에 없고 덕분에 인도인들은 초과 수당을 받기 위해 오히려 초과 근무를 원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차별 없는 근로자 복지 제도는 오히려 생산성 향상이라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죠. 하지만 중국 공장은 어떨까요? 일단 인도 내 중국 공장은 한국과는 달리 최저임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은 문맹률이 높은 인도의 특징을 이용해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복잡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 노동자들은 불공정 계약서에 서명하여 휴일이 아예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일하는 인도인들은 사실상 인도 공장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낮은 시급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도 공장은 적어도 휴일에는 쉬거든요. 하지만 중국인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공장은 매우 구식이라 가뜩이나 생산성이 형편없는데 중국인 관리자들은 인도 노동자들로 하여금 터무니없이 높은 할당량을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시 이들은 폭행까지 해가면서 인도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벌이는 가장 끔찍한 짓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각종 공장 폐기물이나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나 강에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염수는 그대로 인도인들의 식수로 사용되며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즉, 한국 기업들이 인도를 구원했다면 중국은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인도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증거는 확보한 상태며 아마 이 회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 국제 언론을 통해 중국의 악행들이 퍼져나가게 되겠죠. 미국 경제 전문가의 충격적인 연설에 중국 정부 관계자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경제 전문가가 제시한 증거 영상들을 황급히 가리더니 이건 전부 조작된 영상이라면서 그럼 그렇게나 열악한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최고 대우를 보장한다는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 노동자들만 파업을 하는 거냐며 이건 말이 안 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자 이번에는 미국 정보부 관계자가 나서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만 파업을 하는 거냐고요? 그거야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 정보부는 중국 정부가 인도 내 한국 공장의 노동자를 빙자한 스파이를 침투시켰고 이를 통해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낸 상태입니다. 즉, 애초에 파업을 주도한 세력 자체가 중국 정부기 때문에 중국 공장에서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은 가짜 인도 언론사를 세운 뒤 언론과 여론까지 조작하며 한국 파업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뺌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인도에 파견된 미국 측 요원들은 중국 정보부 소속 요원들이 인도에서 한국을 공격하는 경제 스파이 활동을 벌이는 정황들을 전부 포착해낸 상태며 심지어 중국인들은 한국 공장의 기계들에 일부러 결함과 오작동을 만들거나 공급망을 조작하는 등 안전 위험을 초래하며 근로 조건을 악화시켜 인도 노동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와 파업에 대한 선동 때문에 인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광범위한 파업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건 중국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인도 또한 자신의 은인인 한국을 저버리고 고의적으로 중국의 선동에 가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거든요. 바로 부패한 인도 정치인들은 중국 정부의 뒷돈을 받고 한국 공장에서 발생한 파업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 등의 한국 기업들은 인도 정부와 협약을 맺고 인도 내에 공장을 건설한 것입니다.
인도 정부는 파업 등의 불상사가 일어날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임금 인상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할 것 등 이 모든 조항은 계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현재의 인도 노동자들이 하는 건 불법 파업임에도 왜 인도 정부가 손을 쓰고 있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중국의 뒷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도 노동법에서조차 현재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3년 내에 2배의 임금 인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인도 정치인까지 싹 다 매수했기에 이러한 터무니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의 충격적인 주장에 회의실 내에는 일순간 냉랭한 분위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기세등등하던 인도 관계자와 중국 관계자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죠. 아무래도 이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이미 알고 있던 모양이었는데요. 이건 정말 구역질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더러운 방법을 총동원했으면서도 이렇게나 뻔뻔하게 나와 한국을 욕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중국과 인도는 제 예상을 한 차원 뛰어넘은 국가였습니다. 중국 관계자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또다시 고함을 지르며 중국이 한국 따위에 소국을 거들더라도 볼 것 같냐며 노발대발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파업 때문에 망하든 말든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즉 중국은 한국 기업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더군요. 그러나 미국 정보부의 정보 수집 능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관계자는 이내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글쎄요, 한국 기업의 손해가 왜 중국에 어떠한 영향도 없을 수가 있겠어요? 현재 중국은 십수년째 한국과의 경쟁에서 완패를 이어가고 있고, 따라서 한국의 침몰은 중국의 그 어떤 것보다 큰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데 말이에요. 일단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 기업은 인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효율적인 생산에 의존하는 대규모 공급망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분야는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면서까지 기술을 육성하는 분야죠. 그러나 중국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한국의 기술력을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한국 기업은 화웨이, 샤오미, 비아디 및 기타 중국 기업을 압도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한국 기업의 제품만을 택했거든요. 결국 경쟁에서 뒤처진 중국 기업들은 늘 적자에 허덕여야만 했죠. 그래서 중국은 더러운 수를 써가면서까지 한국을 끌어내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인도 공장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여 제품 출시 지연, 글로벌 시장 부족, 신뢰성에 대한 평판 손상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즉, 중국은 인도에서의 한국 생산을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자체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 기업들은 한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빠르게 진출하여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한국의 다각화된 공급망은 인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급에 전혀 지장이 없게끔 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발밑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수주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은 늘 중국의 저렴한 단가를 이겨냈고, 한국은 신뢰의 아이콘으로서 전 세계 시장을 주무르고 있거든요. 결국 중국은 늘 자신들을 압도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차지하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에 대해 엄청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연이은 계약 실패에 따른 적자에 허덕여야만 했습니다. 일단 원자력 분야만 봐도 그렇죠.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주요 경제국으로부터 원자로 계약을 지속적으로 수주하며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원자력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의 전문성, 안전성, 평판,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과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번 체코 원자력 계약 수주권을 좀 보세요.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은 결국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서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했고, 이는 중국도 경쟁하고 있던 매우 권위 있고 경쟁력 있는 입찰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이 경쟁에는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이었던 프랑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체코 측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고, 또 계약 일정을 단 한 차례도 어기지 않았던 신뢰의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원자로는 압도적인 성능에 비해 가격도 무척이나 저렴했고, 또 연이은 계약 위반과 지연으로 인한 국제 분쟁을 겪고 있는 프랑스에 비해
한국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낸 경험이 존재했죠. 결국 한국은 압도적인 원자력 강국이었던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의 기술력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과연 중국이 전통 기술 강국까지 모조리 박살내고 있는 한국의 기술력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나 대답을 못하시는군요. 안타깝게도 중국의 기술력은 한국의 발끝만큼도 못 따라오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중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수주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존심을 상해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의 원자력 발전소조차 제대로 못 짓는 원자력 후진국일 뿐입니다.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에 원자로를 지어준다니 이건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입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APR-1400 원자로는 안전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입증된 실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성공적으로 원자로를 건설했고 이 원자로는 지금도 원활히 작동하며 아랍에미리트에 막대한 에너지 공급을 해주고 있죠. 심지어 한국의 APR-1400은 99.4%의 압도적인 운영 성공률을 보이고 있기까지 합니다. 또한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예정보다 일찍 인도했을 정도로 빠른 건설 속도를 보여주지만 중국은 평균 7년의 건설 지연이 있을 정도로 불완전한 원자력 건설 체계를 가지고 있죠. 도대체 운영률과 성능, 가격, 그리고 신뢰도도 전부 한국에 뒤처지는 주제에 어떻게 한국을 진지하게 이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냉정하게 말해서 중국의 원자력 기술력은 한국과의 경쟁은커녕 아예 국가 수주의 입찰조차 해선 안 되는 수준입니다. 방위산업은 또 어떻고요? 한국은 글로벌 무기 수출에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이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름 군사력 순위 3위에 달하는 중국이고 중국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을 하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엄청난 방산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그럼에도 한국의 기술력을 도저히 쫓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은 유럽에 자신들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다른 나라 무기의 설계도 베끼기와 산업 스파이 투입 등 각종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으며 카피 무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한국의 현대 로템은 폴란드에 58억 달러 규모의 K2 블랙팬서 전차를 공급하는 방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한국의 방산 수출 역사상 가장 큰 방위 계약 중 하나입니다. 이 계약은 폴란드가 중국 옵션보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빠른 인도 시간을 선택했기 때문에 중국 방산업체를 상대로 거둔 중요한 승리였죠. K2 전차는 자동화된 시스템, 첨단 화력 제어,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이는 중국이 그토록 권했던 유럽과의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한국에 밀리면서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한국의 FA-50 전투기는 또 어떻고요? 한국은 이번에도 중국을 제치고 폴란드와 30억 달러 규모의 FA-50 전투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FA-50은 비용 효율성, 전투 성능, 나토 체제에서의 상호 운용성으로 인해 해외 구매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다재다능한 경영 전투기로 여담이지만 폴란드는 여기저기서 결함 소식이 들려오고 명백한 불량품이지만 환불과 AS를 거부하는 중국의 뻔뻔한 계약 위반 행위를 지켜본 뒤 중국산 무기 구입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중국이 그토록 원했던 계약을 한국은 너무나도 쉽게 따내며 막대한 이익과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으니 중국이 한국의 열등감을 느끼며 지저분한 짓을 해서라도 견제하려는 것도 그리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건 중국의 명백한 패착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떨어뜨리면 자신들이 한국의 자리를 넘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수준 차이는 너무나도 극심하고 한국이 아무리 곤두박질 친다고 해도 중국이 한국을 넘어서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는다고 해도 한국의 자리는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이 대신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중국은 지금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을 끌어내리는데 힘을 쏟을 시간에 자신들의 경쟁력을 키워서 올라가려는 전략을 세우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정보부 관계자의 말에 중국 대변인은 몹시 당황했는지 어버버대며 말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는 전곡을 찔린 모양이었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쓰러지듯 자리에 다시 앉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스꽝스럽게도 인도 대변인은 중국만 집중포화를 맞는 상황에 안심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멀뚱멀뚱 앉아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인도 대변인의 모습에
미국 경제 전문가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오랜만에 일어나서 충격적인 일침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인도가 먹을 욕을 중국이 대신 먹어주니까 안심이 되나요? 그런데 지금 인도의 상황을 보면 마음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인도의 장기 파업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은 더 이상 인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결국 철수 선언을 내려버렸거든요. 지금껏 인도는 한국 기업들 덕분에 전례 없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이 죄다 철수해버린다면 인도는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당신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로 들어오기 전 산업 인프라 자체가 없어서 굶주린 인도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풀까지 뜯어먹었던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가요? 물론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인도는 다시 20세기로 회귀한다는 뜻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일단 괴멸적인 경제적 손실은 말해봤자 입만 아프겠죠. 인도는 한국 덕분에 떠오른 나라니 당연히 한국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던 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될 것이고 이는 인도 경제의 대공황을 일으킬 거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도는 미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 기업들은 공장 주변 인프라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주변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해왔습니다. 그런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인도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중단될 것이고 이는 인도 내 대부분의 지역들이 19세기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대 공장이 고속도로를 정비해놓은 타밀나두에서는 한국 기업의 투자와 산업활동 감소로 인해 인프라 활용도가 떨어지고 인도 정부는 이를 보수하고 유지할 자금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속도로는 빠르게 그 가치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물론 삼성 노이다 공장과 같이 공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전력망과 물 관리 시스템 또한 전면 중단되어 인도 전역은 다시금 전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주민들은 오염된 물에 따른 수인성 질병으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결국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파괴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인도에 투자를 할 국가는 아무도 없게 되고 투자했던 자금도 빠르게 회수되어 인도는 국가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기업들은 인도에서 기술 이전과 기술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죠. 이들이 철수하면 이러한 기술 이전 과정이 중단되어 인도 산업 부문의 기술 격차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이 도입한 첨단 제조 기술은 더 이상 인도 근로자와 기업이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특히 인도의 전자 및 자동차 부문에서 기술 정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기술학교를 세워 수년 동안 기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이러한 기술학교가 전부 폐쇄되면서 인도는 더 이상의 유능한 기술자를 배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기반이 약해진 인도는 더더욱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어떠한 투자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즉, 인도는 더 이상 희망도 미래도 없는 죽음의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제 전문가의 충격적인 주장에 인도 대변인은 패닉에 빠진 듯 두 눈에 초점이 풀린 채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선진적인 국가였고 이런 나라를 배신한 인도에게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빠진 중국과 인도 관계자들이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것을 끝으로 국제회의는 종료되었는데요. 저는 겁도 없이 한국을 건들다가 본전도 못 찾은 두 국가가 한심스러우면서도 미국이 한국이라는 강대국과 최고 수준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자랑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